자, 445페이지입니다. 7번 지구 단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격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러면 첫 번째 하나의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고요.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이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도시 전부 개발되는가 일부 개발되는가 이 판단해야죠. 개발이 될 때는 일부가 개발이 되지 전부 개발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일부입니다. 일부를 개발할 때 이 개발이 하나의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하는데 명칭을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반드시 이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합니다. 이 계획과 다르게 개발하면 처벌해요. 이 계획과 다르게 개발하면 처벌하고 근데 자꾸 처벌한다 국민들은 반발이 생기죠. 그 대신 이 계획에 맞추면 규제를 완화해줘. 어떻게 완화해 주냐?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풀어줍니다. 건축과 관련된 기준.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완화를 할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왜 명칭이 지구 단위인가? 지구 단위 이런 얘기 했죠. 지금 부산에 지금 만약 우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서면이잖아요. 서면. 여기가 서면인데 여기가 서면입니다. 서면 일대를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 명칭을 뭐라고 하냐? 여기가 서면 지구가 되면 서면 지구. 동네 개발한다 그러면 동네 개발한다면 동네 지구가 돼요. 지구. 그래서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할 때 일단은 그 지역의 지명을 먼저 따는 게 지명을. 그러니까 여기는 서면이니까 서면 지구 무슨 지구요? 동네 지구. 이렇게 하나의 도시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죠. 지구.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개발한다. 그래서 명칭이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결정할 때 이거를 누가 합니까? 묻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 단위 결정권자 누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갑니다. 이거 먼저 암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도가 위반했으면 시도가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했으면 시장, 군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5번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첫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죠. 두 번째 여기를 대상으로 하여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죠. 세 번째 도시 지역 밖에서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요. 임의적, 의무적, 도시 지역 밖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445페이지 보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1번 재량이니까 임의적이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 거기다 줄 거야죠. 국장, 시도, 시장군수. 함정 쓰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다음 해당 지역에 또 줄 거 봅시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또 줄 거야 돼요.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치하지만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이게 시험 문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이 된가? 1번 용도 지구. 경미시. 그러면 어쩌자고 바라보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경미. 보시게. 뭘 보자고요? 코, 치. 뭐라고요? 방방트. 1번이 그겁니다. 용도지구. 시험 문제는 용도지구 그러고 안 나와요.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트 빨리빨리 바꿔내야 돼 우리가. 경관지구의 전부 일부, 미관지구 전부 일부. 그런 식으로 말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도지구니까 경미, 포시계, 거치, 방방, 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은 2번부터 생각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어떤가요?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었다 이 말에 맞겠어요? 만들 것이다 이 말에 맞겠어요? 만들 것이다. 정비구역은 재개발했다 할 것이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을 할 것이다 했다 할 것이다. 대지 조성 할 것이고, 산업단지면 공업도시 만들 것이고, 관광단지 만들 것이고, 전부 다 개발했다가 아니고 개발할 것이다. 개발 예정이죠.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자 이러이러한 지역인데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아까 설명했던 용도, 지구,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터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 또 거기 나와 있듯이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에 여기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임의적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데 처음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의 일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여기는 일부인데 여기서 뭐라 나와요? 용도지구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이 앞을 안 보고 앞에 안 보고 맨 이것만 보다 보니까 저기는 일부고 여기는 전부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있는 저 일부하고 여기 있는 전부 일부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어디 보냐 그러면 자 영어를 좀 다시 봅시다. 영어 몇 페이지 보냐 그러면 412페이지 봐보세요. 412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용어가 지구단위 계획 나옵니다. 412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이란 찾았나요? 네.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일부.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빨리 해석해야 돼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뭐예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럼 뭘 보고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요? 도시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도시 관리계 집행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도시계획이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한다?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디다 한다고? 하나의 도시에다.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죠 지금.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말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가 어디라고요? 도시는 어디가 도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시군.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의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의 일부입니다. 일부. 3년 됐으니까 지금이 우리가 15년이면 제가 2012년도에 어디 가서 강의했는가 그러면 저기 경기도 파주이죠. 파주. 경기도 파주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맨 앞에 앉는 남자분이 안면이 좀 있는 거예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파주를 갔다가 4년 전에 갔어요. 4년 전에. 4년을 갔으니까 4년 전에 몇 년입니까? 무슨 12에서 4 빼면은 빼기도 못해요? 예, 2008년입니까? 2008년도에 파주 가서 수업을 한번 했는데 1년 딱 하고 근데 그 지역 원장님하고 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좀 너무 웃겨가지고 안 맞아 그만두고 난 다음에 4년째 이제 다른 학원 파주 학원이 2개 있거든요. 다른 학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얼굴이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저보고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는 척 할 수도 없는 거. 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중개사 시험은 마약하고 똑같아요. 중개사 시험은 마약하고 똑같아가지고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이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면은 중도에 시험 안 보고 중도 포기하면 그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봤다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뒀으면 포기하는데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러면 포기할 수가 없다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대부분 55점은 대부분 맞습니다. 55점. 실수만 안 했으면 대부분 학교 가면 실수만 했으면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억울하기도 하고 길게 다니면 누구든지 다 합격하는 게 중개사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2008년대 파주에서 1년 공부했는데 1년 공부하고 이분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내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지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부했던 사람들 죄다 합격했어요. 4년째 돼서 다시 왔는데 저도 4년 만에 다시 간 거예요. 다시 와서 거기서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지구단위 설명하니까 그분이 이 질문합니다. 나는 4년 전에도 저 일부하고 여기 있는 전부 일부 이해를 못했는데 또 그 말이 또 나오네. 저기서는 일부,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근데 그 학원에서는 파주에 뭐 부산 분들 모르겠지만 운정 신도시라 해가지고 인구 30만이 들어가는 신도시 만들거든요. 꽤 큰 신도시. 파주 기존에 있던 인구 다 해봤자 30만인데 새로 운정 쪽에서 30만을 또 만들었다고. 똑같은 파주 똑같은 도시가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운정 신도시 개발 계획이 학원 가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색깔로 해가지고 개발 계획 쫙 붙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걸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여기라고 여기 하나의 도시.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전부요, 일부요? 일부. 여기 개발합니다. 일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인데 여기다 우리가 뭐 할 건데요? 신도시 만들게요. 여기도 뭐 할 거요? 신도시 만들 거요. 신도시 명칭은 뭡니까? 신도시 명칭은 도시개발구역이요. 도시개발구역. 근데 여기 신도시는 여기 신도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면적이 이만해요. 여기 신도시는 그래봤자 하나의 도시 일부요. 여기 신도시는 면적이 5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이 이따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면적이 작은 신도시도 있고 큰 신도시도 있고 여기도 뭐고 도시개발구역, 여기도 도시개발구역. 여기를 개발할 때 면적이 작으면 이거를 무슨 두 번, 세 번 나누냐고. 한 번에 동시에.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전부가 돼요? 일부가 돼요? 전부가 되지. 면적이 크다 그러면 나눕시다. 4번 나눕시다. 이 부분만 먼저 합시다. 109 먼저 하고 209. 이러면 뭐가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일부가 돼, 일부. 근데 너는 전부 해봤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 해봤자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이 말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거란 걸 빨리 해석하고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아무리 커봤자 하나의 도시의 일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다. 처음 문제가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지정할 수 있지만 전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게 문제 나온다고.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그래봤자 너는 하나의 도시의 일부다. 그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용도 지구 해봤자 하나의 도시의 일부밖에 안 되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하나의 도시 일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임의적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시사기 시험 문제는 할 수 있다. 의무적이니까 하이한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 또 갑시다. 그러면 이제 445페이지 설명했어요. 445페이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시정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용도, 지구도 있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그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의 끝맺음이 지정할 수 있다. 끝맺음 주의하고요. 넘겨보면 이제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정서는 다음 지역에 이제는 전부 일부 그만하세요. 다음 지역에다가 지정 끝맺음이 하이한다. 할 수 있다냐 하이한다냐.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은 뭐 쓰고 따라 쓰고 안 쓰고는 본인 자유인데 1월 달부터는 이미 써서 준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쓰고 그린 것은 아예 노트 만들어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보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되니까 따라 쓰게 되면 늦으니까 아예 써서 줄 테니까 저 지금 작년에 했던 노트를 지금 수정 중에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고 모두 반영해야 되니까 1월 초 되면 딱 나올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잡아봐요. 446페이지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으로서는 다음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줄 것이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때만 펜을 써야 된다고.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밑에 박스 봤더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점 몇 번째 읽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유는 모를 망정.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내용을 확 줄여야 돼요. 그렇게 다 해서 남길 수 없으니까 첫 글자 따서 그냥 정택 10년입니다. 정택 10년. 정비구에서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단순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그렇게 암기하면 되고. 두 번째, 다음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번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보지 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 알았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두 번째 줄여야지. 시, 공, 30이요. 시, 공, 30.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공 30. 세 번째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녹지가 상업으로,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면적이 얼마라고요? 30만 이상.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만 이상. 내용을 줄여가지고 이제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래서 하이한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공 30. 세 번째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기껏 문제 나와봤자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정하여한다. O냐 X냐? X다. 20만이 아니고 30만이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제 배울 때는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아니 듣고 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니까. 배울 그 당시는 아는 것 같은데 2주 3주 지나면 생각이 이런 게 있었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최대한 압축시킨다. 압축. 이게 저 3월달에 이걸 갖다 3월달에 국토개혁을 그냥 한 장으로 확 줄여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뭐를 떠줄 테니까 녹음을 떠줄 테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반복 말고는. 그런 식으로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답답하지만 좀 참아야 됩니다. 지금 압축해서 떠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고 그때 가게 되면 압니다. 3번 보게 되면 도시적 외지역 중 대상지역인데 이제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적 밖에서 그러면 여기도 조건이 딱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 그러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잖아. 면적 50 이상인 계획관리지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두 번째 뭐가 있는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더라.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나오는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명칭을 최대한 빨리 읽혀야 돼요. 그러면 세법에서 나왔을 때 다른 데서 막 이런 명칭이 바로 막 나가니까.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 그러면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트 그 중에서 뭡니까? 개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 기존에 있던 용도 지구를 폐지합니다.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러면 용도 지구 규제가 없어져. 이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겠다. 그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단데
이 대령이 정하는 조건 이것들은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3월달 정도 가서 암기합니다. 지금 해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50 이상의 계획관리지구 대령이 정하는 요건,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대령이 정하는 조건. 그럼 대통령령은 뭐라고 정했네 이런 것은 3월달에 암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무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 좀 하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걸 해야 돼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식적으로 어디서 가능해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준공업이 돼요. 준공업이. 주상공인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하게 되면 합격하고 중개하고 중개하면서 땅 중개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건설사들이 땅이 없어서 난리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해져요.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이상 국면 가려고 한다고 지금 약간 이상해가지고. 경기가 좋으면 땅이 없어서 난리니까 건설사에서 아파트 부지 찾아달라고 웬만한 땅 중개하는 업소까지 연결이 됩니다. 뭐 아파트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아파트 부지는 우리는 어디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짓는다. 용도 지역을 공부하게 되면 평생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상공이 아닌 한마디로 전국에 있는 땅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 두 번째 관, 농, 자. 현재 법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아파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파트 부지 찾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건물 철거하고 옆에 철거하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상업적인 지을 수가 있지.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지만 이 땅 갖다 이거를 철거하고 아파트 지으려고 이 땅 주인은 지주 작업 한번 해보라고. 작업이 되겠는가? 이 사람이 지금 건물 새로 지었죠? 뭐가 아쉬워서 이 땅을 팔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근다고 이게 땅 한두 개 가지고 일대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상공에서 아파트 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어디 가가지고? 관농자 가가지고. 우리가 배운 실력으로는 관농자에서 아파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실력에다가 이 지구 단위 있죠, 지금. 여기에다 뭐를 붙이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배울 땐 도시개발구역만 붙일 줄 알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알게 되면 이런 데서 아파트 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해가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고. 아파트 부지하게 되면 중개가 이것은 땅이 몇 억이 아니죠. 몇십억이 아니죠. 건수가 몇백억, 몇백억. 그런 거 한 가지 해야 땅 중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땅 토지 쪽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저는 기를 수가 말려. 가지 마세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땅 중개해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웬만해서 땅 중개는 되지도 않아요. 특히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중개는 아예 안 돼. 1년 가면 한 건을 못 써요. 투자 쪽 가게 되면. 실수요자 가게 되면 실수요자 누구냐 그러면 공장이죠. 공장. 지금 가장 좋은 데 어디냐면 평택 가게 되면 평택에 거덕신도시 해가지고 뭐가 가세요? 삼성이 가고 LG가 가고 본청이 가니까 뭐가 따라가야 돼요? 하청이. 1차 가면 2차 따라 3차 따라.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뭐가 필요해요? 공장 부지가 조금한 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좀 공장 부지 찾는 사람들은 조금만 딱 맞으면 바로 계약서 써요. 투자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써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니까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불행히도 남자분들이 나이 40 중반이 되면은 남자가 40 중반이 되면은 뭐가 안 되더라고. 아파트 중개할 수 있습니까? 문 안 열어준다니까. 이러고 내다보고 누구세요? 중개사무소인데요. 얼굴 보고 안 열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40대 중반 갔다 그러면 이제 뭐는 포기해야 돼요? 주택은 거의 포기, 주택은 포기. 주택 여자한테 가고. 그 대신 상가나 공장이나 땅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이분들 더 믿어요. 여자가 한 것보다 거기 가게 되면 이게 좀 분화되거든요. 양보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으면 40 중반 된다 그러면 실제로도 뭘 해야 돼요? 땅은 해야 돼요.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그래도 아파트 부지 한 건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원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한 건을 갖다 원주에서 하고 있는데 원주가 지금 쫙 해가지고 도로가 이러고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지금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바로 옆에 붙은 이 땅인데 이만큼에서 한 사람의 땅을 얼마 가지고 있냐 그러면 27,000평 가지고 있어요. 27,000평인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밖에 허가가 안 나와요. 아파트 몇 층입니까? 5층 이상.
여기에다 저는 뭘 뒤집어 씌우냐 그러면 27,000이니까 3,000평만 더 더하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도시개발구역 없어졌네. 3,000평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관리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도시 바뀌면서 뭐로 바꿔놓느냐 그러면 2종 일반적으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그래도 현찰이 한 5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 용도 변경할 때만. 이거 하는데 지금 이 땅이 평당 얼마냐? 평당 120만 원. 120만 원 곱하기 3만 해봐요. 그럼 얼마 되겠는가? 금액 얼마입니까? 360억이다. 360억 거래하는 게요. 수도로 봐줍시다. 0.09 해봐요. 400억이라 하고 4, 9, 36 얼마입니까? 3억 6천. 한 그램 얼마입니까? 3억 6천. 이 중개수수료 3억 6천 받고 중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3억 6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중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컨설팅 가가지고 컨설팅 가도 모두도 10억 이상은 받아야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바라보고 해야지. 이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주에서 땅 하는 사람한테 자기 땅을 내놨어요. 그 전에 팔려고 안 팔렸는데 혁신도시 들어오니까 원주 혁신도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피가 막 4천 5천 생겼으니까 아파트 또 질렀는데 여기는 땅은 이미 다 팔렸어요. 면적이 싹트가 안 크니까 주변에 땅이 없는 거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부지 찾으러 왔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침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이 지역에서 땅 중개하는 사람한테 자기 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하는 사람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또 내놓지 말라고. 또 내놓으면 자꾸 옆에 찔러대면은 땅값만 떨어지고 일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믿고 다른 데 일치 안 내놨어요. 믿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계약을 못하고. 원래 11월 달에 계약서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안 쓰면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쓰기로 해놓고도 못 쓰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결론을 뭘 하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찾겠다고. 직접 찾는데 이 땅을 갖다가 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본 게요. 땅 누가 아는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문자로 했습니다. 문자로. 저는 수업 시간에 전화번호 오픈하거든요. 들어보니까 강의에 나오고 이분이 땅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는 거고 문자로 저한테 자세한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해가지고 이래는 조건이 딱 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기는 원주 사는데요. 근데 제가 금요일로 원주 수업을 나가요. 원주 수업 나가지고 그럼 만나서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여기서 등록해서 학원에서 생각난 김에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고 땅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을 전부 다 상속받은 겁니다.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 상속 이건 자기 남편 거고 남편인데 이 세금을 줄이려고 개인 명의라고 상속했는데 정중 명의로. 그럼 정중 땅 자기가 힘들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그 동생하고 딱 둘하고 자식도 둘하고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이미 이건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만 7천인데 3천을 붙여야 되는데 원주에 사는 애가 여기 있는 땅을 일부 해가지고 일일 해가지고 3,000평 되게끔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건설사가 할 것 같다가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가? 사용 승낙서를 첨부 해가지고 이 토지 아파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게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 승낙서를 갖다 땅 주인이 써줘야 돼요. 땅 주인이 써줘야 되는데 땅 주인한테 써달라니까 안 써주는 게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건 저랑 얘기해가지고 이 작업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친구 땅에 뒤에 3,000평이 떠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해서 우리는 얼마 되니까 이거 다 해서 3만 평이 되니까 이분 얘기는 여기서는 자꾸 3,000평 작업한다 그러는데 왜 작업하는지 모르겠다고. 내 친구 땅에 3,000평 있으니까 둘이 되면 3만 평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분한테 그러면 사용승낙서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도 사용승낙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안 써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써줬습니까? 변호사한테 의뢰했더니 변호사가 써주지 말았대요. 왜요? 써주게 되면 당신이 이 땅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가볍게 써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이한테 넘어간다고. 얘 마음대로 어쩐다고 이 땅 쓸 수 있다고. 왜? 내가 승낙을 했으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한테 똑같아요. 그러면 사용 승낙 쓸 수 있습니까? 이분이 뭘 하는가? 똑같은 질문하네.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누가요?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나한테 써주지 말고 내가 건설회사 통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 명의로 땅이니까 자기 명의로 직접 사용 승낙 이거 여기에 대해서 허용이 됐는지 직접 확인 한번 해보자고. 그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명의니까.
그건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직접 나서긴 나서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저는 방방 돌아다녔거든요. 나설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우리 지금 카페 가면 사기 이런 땅 잘하는 애 있어요. 이한테 일단 넘겨놔. 네가 책임지고 일 진행하라고. 내가 여기는 매도 컨트롤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일단은 내 주변 사람 통해서 같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바쁘니 같이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 다 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한테 뭐를 주라고? 전속 중개. 나중에 전속 중개 배우고 전속을 해야 돼요. 전속 중개 준다 그러면 다른 데 사겠다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땅 주인은 말하지 말고 무조건 쓰라고 나를 통하라고. 그러면 수수는 누가 봐야 돼? 결국 내가 봐야 돼. 전속 중개 계약 써주면 이분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팔아야 돼요. 이분은 금액이 너무 크고 팔아야 되는 거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시공에 뛰어들면 돼요. 시공사 잡아가지고 공동명의로 나는 현물 출자하고 시공사는 개발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가는데 양도세인데 직접 시공하게 되면 양도세가 이건 사업소득세 그러면 전부 다 공사비용 다 떨면 돼요.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원체 돈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 남편이 뭐합니까? 이 병원 원장 남편 병원 원장인 거 거기 시동생도 병원 원장인 거 근데 문제는 이게 크다 보니까 이걸 팔았으면 쓰겠는데 정리 좀 했으면 쓰겠는데 안 팔리는데 이 분위기 타가지고 좀 팔았으면 쓰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금 떳떳하게 낼 때니까 팔아만 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아파트 부지가 된다고. 아파트 부지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좀 내용만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것은 어려워하지 말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그 다음 절차는 다 나옵니다. 내가 여기다 아파트 부지 하려고 땅 준비됐는데 그 다음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해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몇 번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만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지구단위 개혁구역입니다. 첫 번째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위한다.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 이게 지구단위 개혁구역이고요. 그 밑에 이제 446페이지 보면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개하는 분들이 지구단위 모르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요즘은 일반인들도 중개 안 하는 일반인들도 지구단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압니다. 너무 많이 이제 지금 퍼져가지고 지구단위가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시다. 일부 개발합니다. 여기 개발합니다. 여기 개발했는데 여기를 갖다 확대합시다. 확대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커졌다 합시다. 이렇게 커져서 여기를 갖다 개발하는데 자 중간에 일단 도를 만들고 이렇게 여기도 도를 만들어주고 도를 만들어주고 보통 블록이 1-1, 1-2, 1-3 이렇게 불러붙죠. 여기는 2-1, 2-2, 2-3 여기 개발하는데 1-1은 저밀이다. 얘는 중밀이다. 얘는 고밀이다. 저, 중, 고 그러면 저밀이 얘가 단독 택지고 아파트고 보게 되면 이런데 이제 뭐 상업용 들어가고 이런데 업무용 들어가고 좀 해서 뭐 판매용 쫙 들어가요. 단독주택 용지다. 중간에 자 조그만 도로 또 만들어 놓고 이 단독주택지를 판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택지 분양하고 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 필지 중간에 있다. 중간에 도로 하나 있다 하고 이렇게 여기도 도로 하나 있고 도로 하나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택지 분양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는 인근에서 중개하는데 우리 근처에서 이렇게 신도시 비슷하게 나오면서 단독 택지 분양한다. 그러면 단독 택지 분양한다. 우리는 받을 건가 말 건가? 이게 지금 여기 개발할 때 개발 계획 보게 되면 전체 면적이 얼마고 다 나와 이거. 개발 계획 보게 되면 전체 총 면적이 얼마인데 단독 비율 또 여기 나오는 아파트 비율, 상가 비율, 뭐 비율 쫙 해가지고 토지 이용계에서 비율이 쫙 나오는 거야. 단독 비율이 몇 프로면 단독 비율에서 5%다. 전체 면적이 5%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빨리빨리 다른 도시를 좀 봐야 돼. 다른 도시가 단독주택 비율이 작았을 때 이게 올라가든가 많았을 때 올라가든가 봐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사러 가야 돼요. 도시개발법 시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단독주택은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 해가지고 100평 이하냐 100평 초과냐 100평 이하다 그러면 나중에 100평 이하면 추첨하고 100평 초과하면 경쟁 입찰 나중에 이름까지 공부 다 해야 돼요. 도시개발법 시간에. 그러면 대부분 100평 전으로 잘라는데 자 일단 우리도 받으러 가고 다른 사람 갈 것이고 일단은 중개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급하는 추첨한다, 입찰한다. 그날 가게 되면 중개업자 전부 다 나옵니다. 명함 들고. 우리가 직접 뿌리기 싫으니까 누구 사가지고? 알바 써가지고. 전부 다 명함 작업하면서 사장님 해가지고 당첨되면 오세요. 어쩌게? 피부쳐 팔아줄 테니까. 떨어지면 오세요. 어쩔 테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하여튼 손님을 와야 돼요. 명함 작업 잘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몇 개를 잡았냐.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8개인데 이게 잡았다 합시다. 이게 1, 2, 3하고 5, 6, 7을 잡았다.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손님들한테 당첨된 사람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1, 2, 3, 5, 6, 7. 근데 값도 여기에다 들어갔는데 값은 떨어졌다고. 우리한테 왔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괜찮은 게 있습니까? 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100평 전후로 끊기니까 나는 100평이 넘은 자고 200평을 했으면 쓰겠다. 200평을. 그러니까 2개 묶어서 줄 수 있는가? 2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분은 얘기합니다. 자, 어느 걸 원합니까? 1, 2, 3, 5, 6, 7, 2개. 어떻게 묶을까요? 5로 묶을까요? 2로 묶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아, 나는 1번, 5번 주세요. 1번, 5번. 그래, 원하니까 1번, 5번 계약서를 딱 써줬어요. 2개를 팔아먹었어요, 이제. 얼마 받았겠죠? 그거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 뭘 집을 지으려는데 2개를 합병하려는데 지구단위 계약에서 합병은 뭐라 나오냐? 좌우 합병은 되지만 상 합병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단위를 안 본 거예요. 지구단위 안 보고 그냥 필요한 거 그냥 가져가서 얘기한 거예요. 계약서 썼다고. 지구단위 어쩐다고? 상은 안 된다고. 좌우는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지구단위에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안 보고 중개하면 무슨 현상 생기냐고. 이거 200만 원 벌려다 2천만 원 물어준다고.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에 있고 봐요. 이게 사거리 코너죠. 사거리 코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좌회전을 주냐 마냐. 유턴을 줄까 말까. 이게 조그만 도로다 그러면 일방을 줄까 쌍방 줄까. 일방 주면 좌로 줄까 우로 줄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교통 처리계획. 단독주택을 짓는다. 단독주택 출입구는 동서남북 출입구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다 담장 산다. 담장 뭐야? 벽돌이냐? 나무다. 뭐로 하냐? 장미로 한다. 높이 몇 미터? 이게 다 있어요.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하면 건물에 간판 단다. 간판의 재질은 뭐라고? 크기는 뭐라고? 색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 보면 여기서는 중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면 웬만한 땅 보면 대부분 지구단위 들어갔어요. 지구단위. 웬만한 땅 보게 되면 어떻게 난개발 맞고 균형개발 한다고 웬만한 데 지구단위 다 들어갔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항상 뭘 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중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한 장이 아니고 대부분 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이렇게 많다고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이다. 잘 봐요.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내용 갖다 읽어보자는 문제가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막내? 거기가 막내지. 막내가 알면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막내가 알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긴장하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이겠습니까? 5번. 왜 5번입니까? 어쩐다고? 방법을 하겠어요? 시간이 어쩐다고?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답은 5번 맞췄다고. 왜 5번이 답이에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해 내에서는 저거 똑같고 이해 하나만 틀리잖아요. 답이 4개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돼야지.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 전부 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 이건 뭐라고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다. 여기 있는 걸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읽어보고 아 얘들은 구체적이네. 건폐율 47%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요? 구체적. 자 도로폭은 27m 구체 추상적? 구체적. 도로에 관한 사항 추상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도로폭 27m 이 말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 이 말하고 완전 틀리지. 도로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은 정확히 도시 기본계획에 나오고 도로폭 25m 이것은 지구단위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의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47페이지 가면 4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그 3년만 잡고 갑시다. 3년 필요합니다. 3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 3년 줍니다. 3년.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그 3년은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축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솔직히 이쪽에서 지금 완화되는 게 총 10개 있어요. 10개. 완화되는 게 10개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워요. 너무 깊게 가니까. 근데 이번 26회 시험에서는 다행히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다행히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그 말은 이거는 10년 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는데 이번 26회 시험에 나왔다고. 내년은 타겟이 여기까지, 내년 타겟은 이리 봐야 돼요. 지구단위. 여기서 문제 나오지 여기서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집중 공략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지구단위고요. 그럼 이제 448페이지 보면 5절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 허가.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끝나서 이제 관리계획이 싹 끝나고 저기 개발로 갑니다. 개발. 지금부터 일이 갑니다. 개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규제법이다. 그럼 우리는 규제 대상이 뭡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배우지 보존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 행위를 배웁니다.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 행위는 일단은 구분할 때 첫 번째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행위. 행위 그러면 종류입니다. 종류. 자, 개발 행위 종류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종류는 개발 행위는 뭐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국가고 여러분들 국민이요. 저는 국가고 국민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은 뭐라고 할까요? 왜요? 국토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이 뭘 하겠어요? 네. 개발이 뭡니까? 물어야 돼. 개발이 뭡니까? 개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제 국가가 말합니다. 개발이 뭡니까? 그랬더니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럼 국민이 뭘 하게요? 예,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이 뭡니까? 국가가 얘기합니다. 건축물이란 이렇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뭐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또 공작물이 뭡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건 공작물입니다. 이거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 중에서 얘는 뭐하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건축법 시험 문제, 건축물이다. 그래서 자, 먼저 국가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개발이 뭡니까? 국가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이 뭡니까? 이게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뭐를 물어봐요?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란 보세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을 처음 지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축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옆에 하나 또 짓겠습니다. 이걸 보고 정축이라고 합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다시 그만큼 다시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또 여기에다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바람에 흔들려. 좀 바람 세게 부니까 얘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스스로 넘으니까 치우고 여기에다 그만큼 다시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재축이라 합니다.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들어서 옆으로 옮겨봤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우리는 건축을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이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건축. 건축의 개념을 모르고 건축법을 배우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여기 더 그 다음 깊게 들어가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이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뭐라고요? 개발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공작물이 뭡니까? 아까 알려줬죠? 그럼 공작물은 시험에 안 나와요. 공작물. 공작물 뭐라고요?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건 공작물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이 또 형질 변경이 뭡니까? 물으면 또 설명해줘요. 형질 변경이나 절토, 흙 깎는 거, 성토, 갖다 쌓는 거, 정지, 땅 고르는 거, 포장, 도로 포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든가 공유수면 매립, 바다 매립하는 거. 그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요. 네 번째, 토석의 채취입니다. 흙,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하는 건 개발이니까 허가 받으라. 다섯 번째,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도 개발이니까 허가 받으라. 여섯 번째, 물건을 적치하는 것, 개발, 물건 쌓는 것도 개발이니까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개발의 정의를 갖다 이렇게 6가지를 잡아줘. 건축물의 건축, 하나씩 봅시다 이제. 건축물의 건축, 책 봐봐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럽니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방금 설명했던 이 얘기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그거를 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건축물의 건축을 받고. 두 번째, 공작물 설치가 받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나라는 무엇이라고 한다?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행위 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 받는데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다. 여기서 제외는 허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허가 안 받고 그냥 한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고 그냥 합니다. 그 다음 3번,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것.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부분 해석을 잘못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제외한다. 그 제외의 뜻이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습니다, 산에 가니까 이렇게 바위가 2개 있어요. 바위가 2개 있어요. 바위가 2개, 큰 바위가 2개 있으니까, 큰 바위 2개를 캐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토석의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저걸로 보면 4번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죠. 여기에 바위가 2개 있으니까 2개 캐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토석을 채취한다. 허가 받는다 만다? 받는다.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근데 여기 바위는 왜 캐내냐 그러면 산에 바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캐가지고 들어다 집에다 갖다 놓게.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돼. 왜 캐내냐 봤더니 이거는 이번에 이 산을 깎아가지고 뭐해요? 대규모로 택지 조성한다. 뭐 한다? 형질 변경한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캐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토석 채취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형질 변경을 위해서 캐낸다.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요. 당연히 이것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만 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지 말고 무슨 허가 받으라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지. 안 받는다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라.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쓰면 뭐할까 얘기가 안 끝났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까?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까? 라고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안 물어보고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러고 물어보지. 이쪽도 개발행 허가고 이쪽도 개발행 허가요.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허가를 받습니다. 2번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제외한다. 그 제외는 허가를 안 받는 거고 3번에 있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목적 제외 허가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 4번 토지 분할. 토지 분할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데 자 토지 자 두 가지 안에 건축물이 있네요 없네요.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는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물이 없으면 우리는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 대지냐 토지냐.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분할.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해요. 건축법에서 규제하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으라 받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내질 않아요. 언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디 내용이니까? 건축법 내용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할 테니까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토지 분할. 이게 지금 토지를 나눈다. 토지를 분할한다는데 토지 분할이 이게 개발입니까? 분할이? 토지 분할하면 개발되나요? 왜 토지 분할을 개발로 보는가? 개발이면 뭘 할 수가 있고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개발이 아니면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커요? 작아요? 작아요. 한정된 자원이 국토를 어쩌자고? 효율적 이용하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 효율적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목적은 더불어서 다 함께 공공복리 증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그럼 토지 분할이 무슨 개발이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자, 토지 면적이 10,000평, 1,000평, 200평, 10평 똑같은 지역에 땅이 있는데 10,000평짜리, 1,000평짜리, 200평짜리, 10평짜리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몇 평일까요? 예, 물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부지다 그러면 얘가 낫겠지 아무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은 쓰기가 좋은 게 비싼 거예요. 쓰기가 좋은 게 어느 게 쓰기가 좋아요? 얘가 찍어졌지 200평이니까 적당히 나눠졌으니까 200평짜리가 10원 한다 그러면 1,000평짜리는 한 9.5원 할 것이고 10,000평짜리는 8원쯤 할 것이고 얘는 땅도 못도 아닌데 10평 가지고 뭐 하겠어? 10평 쪼개지고 땅도 못도 아닌 것은 건물도 못 질 거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10,000평이 1,000평 되게 되면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가야 떨어져? 올라가죠. 1,000평이 10평 되면 어찌요? 올라가죠. 200평이 10평 되면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렇게 분할할 때 큰 게 작게 분할되면 이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거는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허가해 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1,000평 되어가는데 1,000평이 200평 되면 그것도 좀 허가를 해주겠다고. 200평이 10평이 되면 그는 토지를 아예 못 쓰니까 여기서도 어쩐다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분할이 전부 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된다고. 어느 선까지는 허가해 주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뭘 해준다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니까 뭐로 봐야지? 개발로 봐야지.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은 개발이 돼요. 토지 분할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물건을 쌓는 거 물건 적지인데 물건 적지 그거 읽어보고 울타리 안에 사는지 밖에 사는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봐요. 어디서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호 전적에서 울타리 안에다 밖에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려워요.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 그럼 어디요? 밖이지. 밖에요, 밖에. 자, 이게 지금, 자, 여기는 이제 건축했습니다. 건축.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울타리. 담장 치고 안 치고 떠나가지고 이게 뭐가 돼요? 울타리. 경계선. 그럼 여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뭐가 됐다고 여기는? 이미 이 땅은 개발이 됐다고, 개발이 됐으니까 물건을 쌓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다고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울타리 안이 울타리 밖이죠, 밖에는 개발이 됐다고? 안 됐다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그럼 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논이든가 아니면 밭이든가 산이든가 들이지. 논밭산 들에 가게 되면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뭐가 있어요? 풀이 있지, 풀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생물이 있고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렁이 있지, 지렁이. 뭐가 있어요? 미생물이 있지. 자, 물건을 쌓읍시다. 자, 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겠죠. 장기간 쌓으면 이 땅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장기간 쌓으면 얘 죽어야 지금 다 죽지.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철강 밑에 땅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땅 파보면 지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다 농사지면 농지가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이 땅이 이미 죽었어요.
땅 성질이 바뀌어서 성질이. 이 땅은 뭐가 됐어요? 대지가 됐어요. 대지가. 장기간 방치하면 위에 죽고 밑에 죽고. 이게 넘바산이 뭐로 바뀐다? 대지로 바뀐다. 대지가 된다. 토지의 성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로 봐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잠깐 쌌다가 하루 만에 치워버리면 죽다가 다시 살아나요. 얼마 정도 쌌을 때 규제를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얼마라고요?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물건 적지 한 달 이상 그렇게 잡아야 돼요. 길게 가지 말고. 물건 적지 한 달 이상. 그것은 개발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허가 대상인 개발에 뭐가 있는가 먼저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여러분은 12월 달에 이걸 암기해서 1월로 넘어가야 돼 이게. 허가 대상 개발에는 건, 물, 터가 있다. 건 이러거든요. 물, 터. 건 안에서는 두 개 동시에 건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덕 재치. 토지 분할. 그래서 건, 물, 터. 이 분할도 중요하고 얘는 더 중요해. 얘는 이걸 성격에 따라서 분류합시다.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다. 어떻게 분류하냐? 이게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면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계획 사업입니까 하면 먼저 도시계획이 뭡니까 부터 도시계획이 뭡니까. 자 봐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 하나의 도시.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우리 시청해 주세요. 시청이 무슨 동에 있어요? 연산동에 있습니까? 그 시청을 갖다 서면으로 옮겨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에서 시청을 하나 건축을 한다. 이거 개발이 아니요? 부산시에서 시청 건물 짓는 건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 개발. 일본 건축물 건축. 뭘 건축물 건축 개발이에요. 개발. 자, 부산에 누가 살아요? 갑이 살아요. 갑이 부산에다 자기 주택을 갖다 건축하겠다. 이거 개발이 아니요? 개발이 똑같은 개발이지. 건축물 건축, 건축물 건축이요. 갑이 부산에서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부산 어디쯤에 내 집을 지어야 부산시 전체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균형을 갖추는가. 그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디다 지어놔 내가 편하고 내 집값이 많이 들까 그 생각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만 도시 전체 이익을 고려한다는다? 안 한다. 부산시에서 시청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놔 땅값 들까 이 생각합니까? 어디다 해놔야 부산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루고 시민들이 편할까? 하나의 도시 전체 고려해야 하네요? 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공익이 되는 공익.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이거는 비도시계획 사업이야. 똑같은 건축의 건축물의 건축이지만 부산시장이 도로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공익이 아니요? 공익이요. 자,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여기에다가 도를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는 전체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이다. 자, 이쯤에서 갑이 땅 가지고 있네. 땅.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뭡니까? 맹지. 허가신지 허가가 안 나와요. 길이 없다고. 내가 땅 사서 길 내야지. 이렇게 길 내야지. 자, 갑이 수술 뭐 설치합니다? 도로. 이거 도로예요? 이거 공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익이요. 똑같은 개발이지만 도로 설치하는 것은 저 중에 어디에 있어요? 건물 토 중에서. 도로 설치는 포장 아닙니까? 포장. 뭡니까? 형질 변경. 이거 3번 형질 변경, 3번 형질 변경. 똑같은 형질 변경이지만 하나는 공익이 되고 하나는 사익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도시계획 사업이지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저기를 성격으로 나눈다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구체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도시계획 사업이란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우리가 그걸 안 배웠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도시계획하고 사업을 더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뭔가 아까 얼핏 설명했죠? 도시계획은 뭐를 더한다? 도시 무슨 계획? 기본계획 플러스 무슨 계획?
관리계획, 두 개 더해서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뭘 잡아준다? 방향을 잡는다. 관리계획은 방향 잡는 거 그대로 뭐 하고? 집행한다. 방향 잡으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업은 안 해요, 사업은. 앞으로 여기다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이 말은 하지, 실제 공사는 안 한다고. 얘가 집행하니까 만들 것이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얘는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냐,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 뭡니까? 용도, 지역. 사업 한가하는 게 해석이 돼야 돼요. 용도, 지역. 자, 여기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의 지정 목적은 뭘까요? 1종 전주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입니다. 여기를 지정할 땐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저기는 제1종 전용주거 딱 지정할 때 목적이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그 목적 가지고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난 다음에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목적 달성합니까? 딱 지정하면은 법에서 자동적으로 법에서 여기는 단독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해야 되니까 단독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위배가 되는 행위를 어쩐다? 모두 금지한다. 이러면 저절로 목적 달성. 그 용도 지역은 사업을 안 해요. 용도 지구는 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뭡니까? 경관 보호하자. 사업합니까? 안 하지. 여기서는 경관 해치는 행위하지 마. 행위 제한해서 목적 달성이요. 두 번째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사업합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개발하지 마. 그럼 끝나는 것이지. 얘도 행위 제한. 세 번째 시설, 여기다 시설 그러면 도로 결정하면 도로가 꿈틀꿈틀 자라죠. 사업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도로 결정했을 때는 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도로만 결정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하냐고. 뭐 해야지? 사업해야지, 사업을. 네 번째, 자 신도시라고 결정해놓으면 아파트가 섰습니까? 뭐 해야 돼요? 개발 사업도 해야 돼요. 재개발한다. 철거하고 다시 정비사업 해야 돼요. 5번 지구단위. 지구단위는 잘 보세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앞으로 여기 개발하고 싶으면 어쩌세요? 계획에 맞추세요. 안 맞추면 어쩐다? 처분한다. 계획을 준 계획을. 그럼 어쩐다고? 개발자들은 이 계획을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획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얘도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6번 입지규제 사업할까 안 할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어준다고. 앞으로 여기서 개발할 사람 무조건 이 계획에 맞추라. 계획으로 규제하는 것이 직접 본인이 사업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결정할 때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해서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뭐가 사업한다고?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고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럼 이제 이게 영어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기본계획 이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관리계획을 뭐 한다? 집행한다. 시행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제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용어라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기본계획 사업을 안 하니까 관리계획 사업이니까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중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건데 하는 게 세 가지더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란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격으로 따진다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나눠야 돼요. 자,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 아까 했거든요. 국토계획법상 뭘 받냐 그러면 얘는 실시계 사업계획서를 실시계 인가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 인가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여기서는 사업시행 인가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잘 봐야 돼요.
시설 사업은 뭐 한다고요? 실시계획인가?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얘들 잘 보면 얘들은 허가라는 표현을 써야 하세요? 안 쓴다고.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뭐가 허가입니까? 비도시계획 사업할 때. 비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쓰는가?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구분을 먼저 잘해야 된다고. 도시계획 사업이면 왜 허가라는 말을 못 쓰는가? 이유를 알아, 이유를.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가 아니고 절차가 틀려. 걔들은 전부 다 인가받는 거고, 비도시계획 사업만 개발행위 허가받습니다. 앞으로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개발법 가면 또 나오고, 도정법 또 나오고. 국계법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다가 건물, 죽. 이게 뭐다? 개발행위다.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으라. 단, 그 건물, 죽이 무슨 사업이면?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법에서 인가를 받는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지금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첫 번째 개발행위가 뭔가 지금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잠시 쉬고 또 합시다.